지난해 음식 방송인 먹방과 쿡방이 열풍이었다면 올해는 이른바 집방이 큰 인기를 끌었죠. 인테리어 관련 방송이 늘면서 집안 꾸미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커졌습니다. 이렇게 소품을 이용해 집안을 장식하는 건 물론 오래된 주방이나 거실을 새롭게 고치는 공사까지 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은 뒤 공사 대금을 가로챈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돈만 먼저 받은 뒤 차일피일 공사를 미룬 건데요. 이 때문에 한 가족은 지난 여름 찜질방에서 생활해야 했고 공사비는 배로 들어갔습니다. 사건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, 38살 주부 김모 씨는 온 가족과 함께 찜질방과 친정, 그리고 시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.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낼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. 김 씨는 원래 전셋집을 나와 시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. 여기 시부모님 댁인데 둘째 아이 태어나면서 너무 좁으니까 넓게 편하게 살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올 인테리어를 이제 계획을 한 거죠. 지은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. 주방과 화장실도 낡아 집안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. 집안을 대대적으로 고치기 위해 김 씨는 40살 이모 씨가 운영하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. 126제곱미터 38평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 이 씨가 제안한 가격은 3천만 원. 주변 업체와 비교해보니 확실히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. 이 씨는 게다가 중간에 공사비의 80%를 먼저 주면 추가로 200만 원을 더 할인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. 정말 참 나를 잘해요. 내서 먹는 이익보다는 소비자에게 좋은 걸 주는 걸 가지고 마인드로 가지고 내가 여기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. 자재비라든가 여기에 다 쏟아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자기는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공사 뒤에 잔금을 치르는 다른 업체와는 결제 방식이 달랐지만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. 그런데 계약 이후 이 씨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. 그날 철거가 안 됐어요. 그 다음날 오전에도 안 돼서 왜 철거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점심 먹고 가겠다. 그리고 그날 철거하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시공이 안 들어갔어요. 자재 준비가 안 됐다라는 핑계를 대고. 공사 첫날부터 약속을 어기더니 자재 준비가 안 됐다, 또 일할 사람이 없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공사를 늦춘 겁니다. 당초 업주 이 씨는 18일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약속했던 날에도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. 김 씨는 예정된 공사 기일에 맞춰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고자 원래 살던 전셋집의 계약 날짜를 맞춰놨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떠돌이 생활을 했죠. 아이 둘을 데리고. 찜질방에서 처음에 시작을 좀 했어요. 했는데 돌덩이 아이를 데리고 튼튼하면서 안 되더라고요. 또 신랑은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. 짐은 이삿집 센터에 맡긴 채 결국 내 가족은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여름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. 김 씨가 항의하자 이 씨는 일주일 안에 공사를 끝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 결국 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맡겨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무려 2달 만에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. 7천만 원 정도 돈이 돼요. 되고 그중에 지금 4,5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대출에 있어서 지금 상환하고 있어요. 그런데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44살 A씨도 이 씨에게 부모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. 다른 업체보다 무려 1,200만 원이나 저렴했던 점이 이 씨 업체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.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6군데다 6집이 이제 시간 타임이 한꺼번에 너무 몰려서 인부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 후로도 일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. 인부들이 또 2시간 정도 타일을 확 붙이다가 가버리고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데 해야 된다. 그리고 물건이 없다. 물품이 안 왔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딸과 사위와 함께 지내했던 김 씨의 노부부는
오히려 업주 이 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어르고 달래 결국 3달 만에 공세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허술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. 바닥이 안 됐고요. 도배가 안 되고 하수구에 시멘트가 가루가 들어갔나 봐요. 굳어버린 거예요. 이게 그래서 그 공사까지 한 거예요. 하수구 공사까지. 모두 같은 동네에서 발생한 일. 피해자들은 결국 경찰을 찾아갔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모두 9명.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. 계약 후 돈을 받고 철거 공사 등 기초적인 공사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요. 독촉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빠른 마무리를 위해서는 추가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잔금을 한 번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가로채는 그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. 이 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는데요. 하지만 공사대금 상당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. 계좌 추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그런 유흥비로 지출된 경우가 많았고, 밀린 임금 변제, 협력업체 미수금 변제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전문가들은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을 먼저 해보고 공사비는 안전하게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라고 조언합니다.